최근 인사이터 테이프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는 집에 침입한 범죄자에 의해 한 예비 아버지가 살해된 사건이 등장하며, 이 사건에서 한 형사는 중상을 입은 용의자에게 의존하여 정보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두 형제의 죽음을 조사하는 형사들이 유력한 용의자가 갑작스럽게 입을 열고 진술하기 시작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겨울 아침, 멤피스. 태양은 흐릿하고 추위는 더욱 아릿하게 느껴진다. 한적한 거리의 끝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총성이 울렸다가 곧 사라지며 모든 것이 침묵으로 잠겨간다. 한 노숙자가 두려움에 떨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오전 5시 40분, 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총격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사람이 총에 맞은 것 같아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거리에 죽어있는 남자의 처참한 모습이 펼쳐진다.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초기 조사 결과 이번 총격 사건은 3명의 남성과 개인적인 복수와 관련된 거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길끝에 누워있는 노숙자는 몸에 찢어진 천을 덮고 사건의 전말을 모두 목격했으며, 바로 그가 근처의 공중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었다. 노숙자는 경찰차 옆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몸을 움츠리며 떨고 있었다. 그는 추위 때문에 떨 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도 떨고 있었다. 그들이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추워서 배고픔에 눈이 흐려져서 그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없었죠. 그들이 말싸움을 시작할 때까지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 후 총소리가 들리고 일어나서 보니 골목 끝에 있는 한 여성이 총격 사건을 보고 소리치자 나머지 2사람은 길거리로 도망쳤어요. 그 여자는 너무 놀라서 도망쳤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나요? 물건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큰 돈과 함께 물건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죠. 2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거래를 하라고 했지만 그중 한 명이 돈이 더 올라야만 운반을 하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나머지 2 남자는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죠. 따르지 않으면 조직에서 벌을 받을 거라고요. 기억나는 건 그중 한 사람이 총에 맞은 사람의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동료 리사는 사건을 목격한 여성에 대한 정보를 찾고 증언을 확보한 후 범인의 외형을 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탐정 크리스는 사건 현장을 관찰하고 있다. 초기 판단으로 범인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죽음은 조직적인 불법 거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되는 물건은 아마도 마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조사해야 할 대상은 위험한 범죄 조직일 것입니다. 피해자는 3발의 총에 맞았으며 2발은 가슴에, 1발은 배에 맞았습니다. 총알은 모두 치명적인 부위로 향하고 있었으며 범인의 의도는 분명히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었지 단순히 위협하거나 경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 범인의 발자국이 눈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몇 분 뒤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눈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피해체 주변에서 3발의 총알이 발견되었고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총알들은 폭력적인 범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총알 종류였습니다.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가면서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지속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공기가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사건이 일어난 골목에 있는 집의 연문에서 갑자기 나와서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진정시키며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길로 출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심각해지는 범죄 조직의 활동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이 잦아지면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위험하고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그가 말한 내용이 자신들의 책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운을 잃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빠르게 그 남자의 현관문에 부착된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며 오디오와 비디오 모두를 기록한 장치로 경찰은 피해자와 범인이 이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서는 증인인 여성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숨어 있었고 진정된 후 경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보호가 필요해요. 그들이 제 얼굴을 봤어요. 뭔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증인을 보호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들은 후드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놀라서 도망치다가 후드가 벗겨졌고 그때 두 사람이 다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향해 달려왔고 저는 겁에 질려 도망쳤어요. 다행히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은 차를 타고 떠났어요. 피해자의 신분은 그가 지니고 있던 신분증과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된 차량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말릭 존슨, 멜릭 잔선, 28세로 실직 상태이며 사회복지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시 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있었고 폭력죄로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크리스는 이후 말릭과 몇 차례 그가 술 취한 아버지를 보석금으로 풀어주기 위해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좋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버지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일주일 넘게 구금되어 있었으며 그는 더 이상 보석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돈을 낭비하지 않겠어요. 제 인생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요. 그는 경찰에 보석금을 요청할 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말릭의 아버지 존은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교도소에서 들었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고 허세를 부리던 그 남자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가 의지할 유일한 가족이 사라졌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그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존은 잠시 시간을 두고 진정한 후 자신이 아들이랑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이슨이라는 친구와 알게 되었어요. 가끔 그들이 비밀스럽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그 녀석은 그 사람이 집에 올 때마다 항상 저를 피했죠. 제이슨은 1년 정도 전에 나타났고 그 이후로 말릭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어요. 가끔 며칠 동안 외출한다며 일을 한다고 했는데 늘 그렇듯 그 어떤 정보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말릭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했고 원하는 모든 걸 샀어요. 그런데 저는 그에게 너무 무심했어요. 사실 그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했어요. 크리스는 말릭의 전화기에서 제이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최근 2주 동안 제이슨은 말릭과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가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제이슨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파악되었고 리사는 몇 명의 동료와 함께 그를 찾아가 정보를 얻기로 했다. 한편 크리스는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에 남아 있었다. 기술팀은 경찰서의 컴퓨터에서 남자의 집 앞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범인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고 기술팀은 일련의 기술적 작업을 통해 잡음은 모두 제거하고 대화 내용을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복원했다. 말릭은 지역에서 악명 높은 갱단의 일원이 되어 그들을 위해 마약을 운반하는 일을 했다. 그는 심지어 그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빚지고 있었다. 하지만 말릭은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빚을 줄여줄 것과 운반 비용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그는 입을 막기 위해 살해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랐다. 그 결과 사건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제이슨은 저소득층 주택가의 낡은 집에서 발견되었고 정보를 얻기 위해 찾으러 갔지만
제이슨이 어떤 이유로 도망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은 외곽에 추가적으로 포위대를 배치했다. 어쨌든 그는 말릭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는 방심할 수 없어. 하지만 경찰의 예상보다 상황은 훨씬 더 쉽게 전개되었다. 그들이 제이슨을 찾았을 때 그는 자신의 허름한 집에서 마약에 취해 있었다. 제이슨은 구금된 방에서 깨어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변명할 수 없었다. 제이슨은 말릭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후 그는 거의 통제를 잃고 떨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자신에게도 다가올 차례임을 알고 있었다. 말릭이 죽기 전에 조직의 범죄 증거를 그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그 역시 결국 죽음만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제이슨은 자발적으로 범죄 증거를 제공하며 자신의 진술을 했다. 그는 감옥에 가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석방되면 나는 여기서 도망칠 거예요. 지금은 떠날 수 없어요. 그들이 너무 강하고 저는 도망칠 방법이 없어요. 제이슨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죄 조직의 이름인 이스트사이드 허슬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그는 경찰에게 트레이 트리거 해리스라는 조직의 일원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데 해리스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이번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조직은 큰 거래를 준비 중이었다. 제이슨은 트리거가 동료들 앞에서 최근 작전에 대해 자랑하는 말을 들었다. 경찰은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스트사이드 허슬러스의 아지트와 그들이 곧 거래할 장소가 확인되었고 경찰은 긴급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두 장소에서 동시에 덮칠 것이다. 첫 번째 장소는 트리거가 언급한 기차역이다. 그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물건은 미리 기차에 숨어둔 사람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두 번째 장소는 도시 남쪽 교외에 있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대형 여관이다. 경찰은 이곳을 그들의 일상적인 집합 장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트리거는 계획대로 부하들과 함께 기차역에 도착했다. 그들은 5명과 작은 배낭 하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안에 마약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었다. 잠시 후 기차가 멈추고 몇 개의 객차에서 화물 하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기차에서 한 작업자가 빠르게 지나가다가 트리거와 멀지 않은 곳에서 멈췄다. 그는 트리거의 배낭과 똑같은 배낭을 자신의 부하가 앉아있는 대기석에 남겼다. 배낭이 확인된 후 그 부하는 트리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작업자가 트리거에게 다가가 배낭을 건네받았다. 모든 행동은 경찰 카메라에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다. 증거는 그들이 움켜잡고 도망치려 했지만 불행히도 경찰의 정예 부대가 안과 밖을 둘러싸고 있어 아무도 도망칠 수 없었다. 갱단의 은신처에서도 경찰이 예기치 않게 들이닥쳐 모두를 체포했다. 몇 발의 총성이 울렸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동산 업계의 거물인 그들이 거주하던 호텔의 주인도 범죄자로 체포되었다. 제이슨이 제공한 증거는 그들을 기소하는 데 충분했다. 일부는 머리를 숙이고 뉘우쳤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마약 밀매, 불법 마약 보관, 사기 및 미제 살인 사건들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갱단은 단순한 마약 밀매 범죄 그룹이 아니었다. 이 그룹은 성매매, 인신매매, 그리고 다양한 교묘한 사기 수법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게다가 경찰은 호텔 내에서 온라인 도박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가짜 계정들을 관리하는 컴퓨터방을 발견했다. 외곽에 평범해 보이는 호텔에서 이렇게 끔찍한 범죄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범죄자들은 차례차례 신문을 받고 사진이 찍히며 범죄 기록이 작성되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속아서 조직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지만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결국 모든 증거가 압수되고
조직의 우두머리방에 보관된 큰 금액이 발견되었다. 이 범죄의 규모는 즉시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화를 걸어 눈물로 가족들이 이 조직과 접촉한 후 실종되었다고 알렸다. 그 범죄 호텔방에서 발견된 명단에는 불행한 희생자들의 목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실종 사건들이 줄지어 등록되었으며 또 다른 긴급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다.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구출을 요청했고 경찰청은 새로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즉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빠르게 해결되어야 했으며 새로운 조사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트리거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갱단과 함께 저지른 범죄 외에도 말릭과 그의 충실한 부하를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그는 경찰이 이렇게 빨리 자신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살해에 사용된 총과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이 그의 차에서 발견되었고 사건 현장의 영상이 그를 유죄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지만 항상 후회가 남는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잘못된 선택과 윤리를 벗어난 행동은 결국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사회는 이 사건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얻었고 상황은 일시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하지만 크리스와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하나를 알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 싸워야 할 수많은 전쟁이 남아있다는 것을, 비록 그것이 얼마나 잔혹할지라도 정의와 진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